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오늘은요 한방 다이어트. 듣기만 해도 한방에 살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컨텐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68년 전통의 한약 명가, 한약 맛집 태흥당 한의원 원장님 류승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분들 다이어트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한의사 류승주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던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앞쪽의 사진이었습니다. 와, 등 근육도 어마어마하시고 골격 근량이 코미디언 김민경 씨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태릉에 가실 분이 태릉에 오신 건지. 네. 우선 이렇게 근육량을 키워서 한 달에 한 200회 이상 추나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근육을 쓰고 있고요. 언젠가는 태릉에서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 말이 떠올라요. 갓생이다. 네. 근데 갓생이란 말이 또 어울리시는 게 초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되신 거죠? 아버지께서 네. 이 산업공상 이런 사상이 강하셔서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요. 한의사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여동생이 교사가 돼줘서 얼른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었고요.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 증서하고 이 사직서를 동시에 내고 나왔습니다. 사직서와 합격 증서 동시에 내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거 이직이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 대단하신 분과 함께하는 오늘 방송인데요. 또 제가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환자분들도 이 신뢰감을 목소리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한 달에 1kg 이상 빠지지 않으면 저하고 하루 4번 메신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메신저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을 올려드리면 환자분들은 이제 답장으로 하고 계시는 식단을 올려주시고 제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티칭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환자분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지도를 해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마음도 그리고 몸도 자신의 몸처럼 돌봐주실 것 같은 류승주 원장님과 함께 한방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한방 다이어트라고 하면 해독 다이어트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몸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독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기도에 쌓이게 되면 코골이나 숙면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면 복압이 차게 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나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요. 살이 찌면서 열이 차게 되면서 두드러기가 생기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이 독을 물리적으로 단순히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의 자정 능력을 다시 되살려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디톡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디톡스가 해독이란 뜻인데 진짜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 거네요. 효과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식이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한방 다이어트도 효과가 좀 비슷합니까? 제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운동은 전혀 하지 않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깃하네요. 네. 원래 육체 노동 하고 나면 밥맛이 꿀맛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집중 감량기 때는 최대한 유산소 운동이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제가 뱃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 운동만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식단의 경우에도 하루에 4번 먹는 식단으로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살이 빠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대사량을 떨어뜨리면서 살을 빼면 뭔가 부작용이 그리고 요요가 심하게 온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뭔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 한방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체질과 증상에 맞게 처방과 시술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체질에 맞는 저탄고지 식단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한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한약을 먹는데 한약재가 어떤 게 쓰이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시죠. 체질과 증상에 맞는 다이어트 처방은 사실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재가 서로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약재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포만감과 기운을 유지시켜주는 약재, 두 번째는 대사를 올려주는 약재, 마지막으로는 노폐물을 빼주는 약재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태움조이탕을 많이 쓰는데요. 의인이나 건율 같은 것으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상포마황으로 대사량을 좀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복자 등의 약재를 써서 노폐물을 빨리 빼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한약재 말만 들어도 한의원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마황이라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이 마황이 뭔가 마왕 같기도 하고 강력한 그런 재료 같은데 그건 어떤 재료인가요? 제가 일부러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마황을 한번 봐주시면요. 줄기 부분이 안쪽이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내몽골 이런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자연환경에서 자기 몸의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2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알로에나 선인장처럼 자기 몸에 수분을 가둬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게끔 안에 수분을 싹 비워버리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황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데요. 우리 몸에 정체된 수분을 땀으로 쏙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 초기에 쓰는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실제로 약국에 가면 종합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는 약재입니다. 이게 다른 약재들이랑 배합이 잘 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다이어트 처방으로 많이 쓰게 된 것이죠. 재료를 근데 지금 보니까요. 사실 저는 한약재라고 하면 뭔가 말려서 건조된 이 갈색빛을 띠는 그런 한약재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말렸지만 원래부터 마른 채로 생육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색깔이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이죠. 말려 쓰는 것과 생으로 쓰는 것, 한약재가 다양하게 있다고 제가 또 뭔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생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호에 쓰는 처방에는요, 이 생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강을 햇빛에 잘 말린 건강이라는 말릴 건자를 쓰는 생강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체질 중에서 소음인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몸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한테는요, 소음인 감기에는 또 생강을 쓰지 않습니다. 생강을 햇빛에 말리게 되면 매운 성질은 일부 휘발되면서 따뜻한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처방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약재는 그 가공한 상태, 즉 포제한 상태에 따라 처방의 효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약재를 뭐 말려 쓸 수도 있고 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결국은 먹을 때는 탕이나 또는 환의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탕이나 환이 형태에 따라서도 효능이 다른 걸까요? 제가 제형 실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환은 입자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농축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환을 2배로 농축하게 되면 이렇게 코팅된 꿀 코팅이 되고요. 이거를 10배로 농축하게 되면 이렇게 태블릿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탕약이나 탕약을 졸여서 쓰는 시럽까지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이렇게 처방하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작용하는 속도, 두 번째는 지속하는 시간, 이렇게 2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아주 많이 먹어야 되는 위장 사이즈가 늘어있는 분들한테는 이 탕약이나 이 환같이 조금 위장을 많이 채워주는 제형을 썼을 때 식욕을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항상 군것질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야간에 식욕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지속 시간이 비교적 오래가는 타블렛 형태를 처방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한약에도 사실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심장 두근거림도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작용에는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이어트 한약 먹었을 때 보통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이 떨린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자신에게 맞는 용법과 용량을 지키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이어트 처방처럼 비교적 오랜 기간 먹어야 되는 처방의 경우에는 간 수치를 올리는 약재들이 식약처에서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약재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처방을 하게 돼 있어서 요즘은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밤에 잠을 잘 재우기 위해서 저는 아침, 점심에 쓰는 처방은 핑크색, 저녁에 쓰는 처방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약의 작용이 아직까지도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처방은 다른 것을 처방함으로써 잠을 잘 자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남자용, 여자용인 줄 알았어요. 네, 시간별로 다릅니다. 파랑하고 핑크라서 네. 그런 용도가 있었군요. 네.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이 부작용 중에서 입마름 증상이 있던데
이걸 유발하는 한약재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물론 성질이 따뜻한 약재를 쓰게 되면 입이 마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성질이 따뜻한 약재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입마름이란 증상이 살이 아주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점인데요. 케토시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1시간에 5g 이상 태우고 있을 때 그걸 케토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케토시스에 도달했을 때 우리 몸은요, 입이 마르고 몸에 열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른다고 해서 이게 약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이전에 내가 살이 좀 잘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별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한의사분과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효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부터는요, 실전 한방 다이어트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술이 있는지 어떤 작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한의원에 가면 제가 생각나는 게 뜸 놓기 그리고 침도 맞는 이런 상상이 드는데요. 이런 형태는 좀 한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팁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건데요. 제가 오늘 우리 복부에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 12군데를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시술은요, 전기침 요법인데요. 우리 지방층에 들어가는 전기침은 이렇게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침이라면 이렇게 최소 3배 이상 긴 침이 혈자리를 통해서 지방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혈자리는 이렇게 한 12군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혈자리를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보면 우선 복결이라는 자리는 뭉칠 결자를 쓰죠. 여기에 침을 놓게 되면 뭉쳐있는 지방이 잘 풀리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거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클대자에 클거자를 써서 뱃살이 대거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지방층에 큰 침을 놓음으로써 분해하는 작용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대맥이란 혈자리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 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리들에 이렇게 긴 침을 놓아서 특정한 파장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지방분해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줘서 원하는 부위가 살이 먼저 빠지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침하고 뜸도 효과를 발휘한다면 혹시 요거 말고도 또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도 효능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쓰는 치료법으로는 약침요법이 있는데요. 영지를 고도로 정제, 농축한 영지약침을 쓰고 있습니다. 영지약침의 영자는 신령님 할 때 영자거든요. 그래서 귀신같이 잘 듣는다. 이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혹시 영지버섯 할 때 그 영지랑 비슷한가요? 맞아요. 이 약침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빨리 분해돼서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팔뚝살, 아랫뱃살, 등살 이런 걸 만져보시면요. 단단하고 하얗게 뭉쳐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따지면 오래 얼려놓은 얼음이랑 비슷한 거죠. 혈관들이 후퇴를 하기 때문에 아주 하얗게 뭉쳐 있습니다. 살얼음을 생각해보시면 익힘에도 잘 녹지만 오래 얼려놓은 얼음은 한참 둬야 녹는 것처럼 이 지방도 뭉쳐있는 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지방이 뭉친 부위에 이 영지약침을 놓게 되면 지방이 아주 말랑말랑해지면서 살이 빨리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매선의 신이다 이런 말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매선요법 그냥 듣기에는 뭔가 어떤 건지 감이 좀 안 옵니다. 어떤 시술인가요? 매선의 매자는 묻을 매자를 쓰고요. 선자는 실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방층에 이 약실을 심어 놓게 되면 4에서 8주간 천천히 녹으면서 그 부위의 지방 분해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실물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저는 매선을 한 20만 개째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20만 개요? 손에 어느 정도 있고 나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이즈의 매선보다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매선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매선을 복부의 지방층에 넣게 됩니다. 침끝에 달려있는 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혈자리를 통해서 쭉 집어넣게 되면 실은 남아있고 침은 빠져나오는 형태로 시술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 실이 4에서 8주간 천천히 녹으면서 지방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 100가닥 정도 들어갔을 때 복부 사이즈가 1에서 1.5인치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녹화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진짜 비밀이라면서 매선에는 좀 다른 효과 또
숨겨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죠? 살이 빨리 빠지게 되면 이 겉에 있는 피부가 이 지방에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겉도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축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는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처진 살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매선은 그 시술한 부위에 엘라스틴과 콜라겐 분비를 원활하게 해줘서 처진 살이 올라붙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실이 리프팅을 할 때도 쓰여지는 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매끈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살을 뺄 수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딱 들었을 때는 고도 비만에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른 비만에게도 이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효과가 있을까요? 마른 비만이라는 거는 자기 체중에 비해서 지방은 많은데 근육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사량이 낮다 보니까 굶거나 운동했을 때 다이어트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결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정상 체중으로 오셨는데도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약 다이어트를 해서 이분의 경우에는 근육량은 200g밖에 줄지 않았는데 체지방만 9g 줄어든 분이시고요. 근육량은 200g 줄어들었는데 체지방만 한 3kg가량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마른 비만인 분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른 사람부터 뚱뚱한 사람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커스터마이징, 맞춤형 이렇게 생각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비용은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비용은 요즘은 검색하면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비교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이 찌게 되면요, 이 살찐 몸을 유지하는데도 사실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살쪄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못 입게 된 옷들의 금액, 그리고 새로 사야 되는 옷들의 금액을 이 한방 다이어트 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위장 사이즈가 늘고 식욕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야식 비용, 외식비가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도요, 한 달에 엔겔 지수하고 한방 다이어트 비용을 비교해 보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어트는 사실 안 빠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그래도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은 다이어트에 속하고 또 제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을 봤을 때요,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려주시는데 식단까지도 혹시 알려주시나요? 체질에 맞는 저탄고지 식단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음식의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용량까지도 다 적어드린 다음에 이렇게 종이 뒷면에 자석까지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체질에 맞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냉장고 열 때요, 일단 열어가지고 달달한 거 뭐 있나 찾거든요. 그 전에 먼저 요거를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겠네요. 네, 식이요법부터 한약, 그리고 시술 치료까지 한방 치료의 A to Z 모든 것을 만나봤습니다. 한약명가 태흥당 한의원 센텀점 류승주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원장님, 오늘 저는요 사실 배가 나와서 오늘 고민이 많아가지고 진짜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원장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는 횟수로는 4년째고 방송으로도 벌써 7번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뺀 살을 유지한다는 게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도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자책하실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치료가 필요한 범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튜브로 많은 분들이 한방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맞춤형 케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비만이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번 맞춤형 케어를 류승주 원장님께 받으시고 또 건강도 찾으시고 비만도 탈출하셔서 항상 즐겁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좀 드려야겠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